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도시 인구는 늘어나는데 중고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져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없고 기준에 맞지 않아 교육청 지원도 받을 수 없어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직접 버스 노선을 늘려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입니다. 이곳의 중학교는 한 곳, 일부 학생들은 인근 덕정 지역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이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회천 신도시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사업 기준에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학 시간이 30분 이내로 판단되면 통학버스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회천 신도시 입주가 늘어나면서 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양주시와 회천 신도시에서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은 중학생은 올해만 200여 명입니다. 빨리 학교를 지어서 우리 회천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덕천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덕천으로 가게 됐고 700-1번, 또 700-2번, 73-3번이 우리 회천지구에서 그 덕정 지역에 있는 아마 학교까지 연결하는. 양주시는 이달부터 회천 신도시와 덕정 동네 중학교를 연결하는 73-3번 통학버스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된 통학버스는 기존 등교 700-1번과 하교 700-2번에 73-3번 버스가 추가돼 등교는 3회, 하교는 4회 운행합니다. 이 자리, 이 정류장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나오시는 학생들도 가능하고요. 각 아파트 정류장 있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승차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천 신도시 통학버스는 회천 고암 덕정중학교에 정차합니다. 양주시는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추가 지원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부담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교외선 주말 운행 시간이 낮 시간대로 일부 변경된 뒤 이용객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코레일은 교외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아침 7시에서 8시였던 주말 운행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변경했는데요. 그 결과 주말 이용객이 하루 평균 739명에서 1,002명으로 약 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통 이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단계적으로 운행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외선은 의정부와 고양 사이를 잇는 열차로 지난 1월 21년 만에 재개통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2025학년도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입니다. 포천시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포천의 봄 365 1호인 신입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포천의 봄 365 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체험과 학습, 놀이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인데요. 접수를 원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오는 11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포천시 교육정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포천시는 전문성과 책임성 등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청렴 캐비닛을 만들었습니다. 시는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을 근절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 캐비닛을 도입했습니다. 청렴 캐비닛은 부서 내 기존 캐비닛에 청렴 문구를 부착해 직원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확인하며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 한강 수상버스 정식 운항을 앞두고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 구간에서 먼저 운항하는 한강버스를 고촌 아라 한강 관문까지 끌어올 계획인데요. 육상교통과의 접근성이 관건입니다. 김포시는 수령량용 버스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한강위 교통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온 한강버스를 지난주 한강 위에 띄웠습니다. 길이 35m, 폭 9.5m, 150톤 규모의 한강버스는 승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99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성한 한강버스 선착장은 모두 7곳. 일단 마곡부터 잠실까지 서울 구간만 운항합니다. 정식 운항 시 속도는 시속 30km로 급행을 이용하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항로와 안전시설 점검, 선착장 승하선 체계와 대중교통 연계를 점검한 뒤 오는 6월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시범 운항이 시작되자 김포시도 최근 TF를 만들어 한강버스 김포 노선 연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포 노선 운영 시 선착장은 어디에 두고 육상교통과 어떻게 연결할지, 또 수상교통 수요와 비용 등 경제적 타당성과 안전성 분석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김포시는 아라한강 간문에 김포 노선 선착장을 두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를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수륙 양용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국 수준 것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한강신도 지나기 무조건 버스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실용성 측면에서 수륙 양용 버스가 낫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노선도 찾아가지고. 김포시는 오는 8월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 선착장 접근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화 상태인 서울과 김포 간 출퇴근 교통 수요가 수상교통으로 분산될 수 있을지, 또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는 아직 걱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뒤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현직 인천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면허도 취소 처분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새벽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해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인천시 의회는 A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에 나섭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은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중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0곳을 신규 공동체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단체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신규로 지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과 기존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도 진행합니다. 지원은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공동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10개 상인회를 선정해 각 상인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마을 공동체 돌봄 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아동 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돌봄 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습니다. 도는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아동 돌봄 지원 기준 확대로 더 많은 돌봄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 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 발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 질환, 한랭 질환 진단비와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조 이상 사계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 약 16만 명은 온열 질환, 한랭 질환 입원비와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인천 소방본부의 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의 2024년도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방대원들의 출동 횟수는 55,913회로 이 중 35,469건을 처리하고 8,081명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일일 평균 출동 횟수는 150차례이며 구조도 22명에 달했습니다. 출동 횟수 증가 요인으로는 순환사고 대응과 승강기 갇힘 구조, 벌집 제거 요청이 특히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 처리 건수가 2023년 대비 각각 11.8%, 22.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순환 구조 출동 건수는 전년도보다 124.3% 증가한 86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양 수상 레저 활동 증가와 함께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집 제거도 2023년 대비 29.6%인 1,554건 증가했는데 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벌들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졌고 말벌 개체 수도 많아지면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야간 시간대 발생하는 포트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야간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는 다가오는 해빙기로 포트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간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상시 보수 인력을 야간 시간대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입찰 공고 후 개찰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달부터 상시 보수 인력이 야간 시간대 배치돼 공사가 진행됩니다. 기존 5개 조 14명으로 운영하던 직영 보수반도 함께합니다. 또 212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약 86개 크기인 61만 2,640제곱미터의 도로도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추경을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 관할도로에서 2,000여 건의 포트홀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두 분야에 한정한 지정제한형 공모 규모를 300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과 시정 전반 사업을 제한하는 자유제한형 공모도 200억 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안된 사업은 위원회 심의와 시민투표,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늘어나고 보장 한도도 확대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또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애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